이어서 바로 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거를 공부했냐 하면은, 수평으로 중력을 받으면서 던져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등속 방향,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이고,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의 경로를 그리면서 물체가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학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물체가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닥에서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비스듬하게 던져질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그릴 거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의 운동, 연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는 연지기로 던진 중력을 받으면서 연지기로 던져진 물체, 앞서 배웠던 거, 그거와 같은 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자세하게 수식으로 전개를 해볼게요. Let's go. 일단 한번 우리가 처음 속도 V0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봐봐요. V0. 처음 속도가 V0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바닥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던져질 거란 말이에요. 처음 속도는 V0인데 바닥에서의 각도가 세타가 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속도의 수평 방향의 속도는 뭐가 되는 거냐면 V0의 코사인 세타, 연직 방향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수평 방향의 성분은 V0x는 바로 V0의 코사인 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성분은 V0의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사인과 사인, 이렇게 지금 우리가 힘의 벡터를 뭐 했지? 벡터를 분해한 거예요. x 성분과 y 성분을 분해한 거야. 그럼 분해한 이유는 뭘까? 당연히 x 성분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y 성분으로는 등속도 운동이 아닌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분해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X방향의 운동은 등성 운동이고 Y방향은 연지기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 할 건데, 그러면 이 X방향의 경우에는 가속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요거를 AX라고 할게요. AX는 없죠. X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AX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뭐가 되는 거지? 속도는 V0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 값은 어때요?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변이 x는 뭐가 되는가 하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적어보면은 V0t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 넘어와서 오른쪽에 보면은 y방향의 운동 한번 볼게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y방향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인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죠. 왜냐면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속도는 vy는요. vy는 y방향 처음 속도는 v0의 사인 세타라고 아까 얘기했지?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 속도는 줄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g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이는요. y는 마찬가지로 v0의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바꿔서 t를 먼저 적어줄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v0t의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여기까지 적어줄게요. 자, 지금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잠깐 정지해놓고 다시 한번 앞서 배웠던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막히면 뒤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x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적었듯이 x라고 하는 거는 v0 t의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은 y 값은 뭐였냐면 y 값은 v0 t의 사인 세타 v0 t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 t의 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한번 뭐를 소거할 거냐면 t 값을 소거해 볼게요. 즉 여기에서 이 식에서요 여기 뭐야 t라고 하는 거를 v0 코사인 세타분의 x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요 식에 한번 대입을 해서 t 값을 없애볼게. 그러면 너네가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t 값을 집어넣고 요거를 소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이 y는 x 탄젠트 세타에 한번 다들 연습장에 직접 해보세요. 그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x 탄젠트 세타에 마이너스 2v0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g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야 식이. 그러면은 요것도 역시요 요것도 어떤 운동이 되는 거냐면은 y가 x의 2차 다항식이기 때문에요.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로가 포물선 운동인 거를 우리가 직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y는 x제곱의 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와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최고점 도달 시간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최고점에서의 속도의 y 성분은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0이 되겠죠. 최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가 우뚝 멈췄을 때이기 때문에 최고점에서의 y 성분은 얼마일까? 0일 거예요. 그럼 최고점에서의 x 성분은 얼마일까? 당연히 v0 코사인 세타로 이 친구는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야. 최고점에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vy는 v0 사인 세타 빼기 gt에서 최고점 도달 시간을 t1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여기에서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없고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t1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t1은 g분의 v0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처음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처음 높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가 처음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다시 처음 높이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치?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 전체 시간을 t2라고 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t2라고 하는 거는 t1의 몇 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t2는 t1의 2배인 걸 알 수 있죠. 앞서 했듯이.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식을 가지고 구해보자면은 바닥에 도착하는 시간에는 y값이 얼마야? 0이지. y축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으니까 다시 바닥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때는 y가 0이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t2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 식을 간단히 해주면은 t2는 g분의 2v0 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당연히 이거는 t1의 2배일 거예요. 바닥에 있다가 최고점까지 가고 다시 바닥까지 올 거니까 당연히 최고점까지 갔던
그 시간 t1의 2배 값이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최고 높이 h, 이 친구가 어디까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h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요, h 값은요, 몇 번 공식을 쓰면 되죠? 세 번째 공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공식이 뭐였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마이너스 2gh에서요. 최고 높이를 대문자 h라고 해주면은 최고 높이에서는 나중에 속도가 사라지니까 0의 제곱 빼기 v0 사인 세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2g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문자 h를 무엇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대문자 h를 잠깐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아까 선생님이 v0 잠깐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공식에서 h를 간단히 해주면은요, h를 또 직접 다들 간단하게 해보세요. 이 h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h는 2지분의 v0 사인 세타의 제곱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대문자 h라고 하는 거는 이 공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지금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수평으로는 어디까지 가냐? 수평 도달거리를 대문자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도의 수평 성분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v0의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평 속도는 v0의 코사인 세타인데 수평으로 도달한 거리는 결국에 vx에 걸린 시간 얼마냐면은 수평 도달 거리면 당연히 뭐야? 이 공이 처음에 출발해서 다시 바닥까지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아까 t2라고 했죠. 그러면은 vx 성분에 t2를 곱해줘야지 이 친구가 수평으로 도달한 거리가 나오겠지. 이렇게 요게 대문자 r이니까 여기에서요. 그러면은 vx가 뭐냐면 v0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요걸 집어넣어 주면은 그 다음 또 t2가 얼마였어? t2라고 하는 게 얼마였냐면 위에서 t2가 g분의 2v0의 사인 세타가 t2였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2v0의 제곱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 다음 분모에는 g가 들어가죠. 여기서 우리 수학 삼각함수에 의하면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뭘로 바뀔 수가 있냐면 사인의 2세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 도달거리 R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R은 G분의 V0의 제곱 사인의 2세타라고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요 식은 그냥 암기하세요.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수평 도달거리 대문자 R은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역시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잠깐만 조금 알아보기 힘드니까 지우고 다시 얘기해 줄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수평 도달거리 대문자 R은요. 대문자 R은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세타가 뭐일 때 사인 값은 사인 얼마일 때가 최대가 되지? 사인 90도일 때가 1로 최대값인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세타가 얼마가 돼야 돼? 2세타가 90도가 돼야 되고요. 그때가 사인 2세타가 최대이기 때문에 R 값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도가 얼마가 돼야 돼? 2세타가 90도니까 세타는 몇 도일 때? 네. 45도일 때 이 수평 도달거리 대문자 R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몇 도일 때? 45도일 때. 별표에 두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이 사인 2세타에서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사인 2세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인의 180 빼기 2세타랑 같은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인 30과 사인 150은 값이 같습니다. 이거는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럼 이제 요거를 사인 2를 빼면은 90도 빼기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무슨 말이야? 결국에 봐봐. 그럼 그 말은 각이 세타일 때와 90 빼기 세타일 때는 도달거리가 어떤 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그래서요, 이 던지는 각도가 봐봐. 선생님이 포탄을 한 개 던질 건데 이 각도가 포트리스 해본 사람들은 알 수도 있어. 이 각도가요 30도일 때하고 60도일 때하고요 얘가 수평으로 가는 거리가 똑같아요. 30도일 때랑 60도일 때 이 친구가 수평을 도달하는 거리 대문자 R이 똑같아요. 이걸 한번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의 던지는 각도가 45도일 때 최대로 멀리 가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의 각도가 30도일 때와 60도일 때 수평 가는 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게 이제 그 포물선 운동이 되는 건데, 이거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 일단은 선생님이 막 한번 쏴볼게, 막 한번 쏴볼게요. 25도일 때 하고, 각도가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85도, 84. 이제 아까 선생님이 몇 도일 때 제일 멀리 간다고 했지? 45도 한번 쏴볼까? 45도. 발사! 네, 45도가 제일 멀리 가는 게 보이죠, 그쵸? 그 어떤 각도보다 45도가 제일 멀리 갑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는 각도가 세타일 때와 90 빼기 세타일 때가 똑같이 간다고 했잖아. 그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그러면 첫 번째는 30도 한번 써볼게요. 30도 발사!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30도일 때와 60도일 때는 수평 도달 거리가 똑같아야겠죠. 잘 보세요. 응? 오케이. 공기저항이 있어가지고 그래. 다시 공기저항 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슨 공기저항까지 있니? 공기저항 빼고 다시 한번 30도일 때는 다시 발사 이 정도. 그리고 60도일 때는 어때야 돼요? 30도일 때와 수평 도달 거리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이번에는요 25도일 때와 몇 도일 때가 똑같아야 돼? 65도일 때가 똑같아야겠지? 65도일 때는 정확히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것들을 좀 너네가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너네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가게 될 텐데, 군대에 가서 포병, 이제 전차 같은 거를 몰게 되는 포병 같은 경우는 이 포탄이 낙하하는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너네가 배운 이 물리학이 정확히 적용이 될 거야. 미리 저기 포병 갈 사람들은 미리 잘 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 도달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해봤고요. 이거를 우리가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증명까지 해보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또 한 가지만 좀 팁을 주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유도했던 최고점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 뭐 T1은 G분의 V0 사인 세타였고,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갈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T2는 아까 T1의 2배였죠. T1의 2배였고, 그리고 아까 뭐 최고 높이 대문자 H는 2G분의 V0 사인 세타의 제곱이었다. 이 정도의 식들은 조금 암기를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훨씬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너네가 암기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유도해서 쓰면 되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조금 더 이 물리학 2에서 문제를 빠르게 풀고 싶은 친구들은 이 부분들을 좀 암기해 두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까지 좀 암기해 두면은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물체를 지금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 그 다음 선생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비스팀이 던졌더니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 0.4초가 걸렸다. 그러면 최고 높이에서 다시 처음 높이까지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당연히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이 0.4초대요. 그럼 당연히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그 2배니까 0.8초가 되겠죠. 그리고 물체를 던진 후에 올라가는 최고 높이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뭘로 구할 수가 있을까요? 공식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대문자 H가 뭐였지? 2G분의 V0 사인 세타의 제곱이었는데 이 공식 가지고 하기는 애매하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을 지금 t1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은 봐봐요. 최고 높이는 속도가 있어 없어? 속도가 없단 말이야. 최고 높이는 0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2gh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잠깐만 다시 선생님이 좀 헷갈렸는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물체가 최고 높이라고 했으니까요. 최고 높이에서는 물체의 속도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속도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 속도는 v0의 사인 값이 처음 속도가 될 텐데 처음 속도에서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높이까지 갈 때 걸린 시간 t1이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지금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였어요? 시간은 0.4초였고요. 중력과 속도가 당연히 10이니까 그럼 여기서 v0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v0 사인 세타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공식 나중에 속도 빼기 y방향의 처음 속도의 잘 안 써줘. 제곱은 마이너스 2gh가 되니까 그런데 v0 사인 세타 값이 4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h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서 h는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20h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h는 바로 5분의 4m라고 나오겠네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그 다음 넘어가세요. 수평만에서 10의 속력으로 비스팀이 던졌더니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0.6초가 걸렸다. 중력과 속도가 10이다. 그러면 처음 속도의 연직성분과 수평 도달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0.6초 걸렸기 때문에 저걸 알 수가 있겠네. 자, 나중에 속도는 최고점에서 멈췄을 테니까 0인데 v0의 연직성분 곱하기 빼기 마이너스 g t1이겠죠. t1은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인데 몇 초래 여기서? 0.6초이기 때문에 g는 10이고 여기서 v0의 연직성분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연직성분은 6이 되는 거죠. 6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v0 코사인 값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처음 속력이 10이라고 했어. 처음 속력이 10인데요. 이게 10인데 이게 이제 수평 성분이 있고 수직 성분이 있는데 각도가 세타고 수평 성분이 수직 성분이 얼마였어? 수직 성분이 6 나왔어. 그럼 수평은 얼마일까? 6의 제곱 더하기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네요. 그럼 이거 얼마가 나와야 돼? 당연히 8이 나와야겠지.
V0 코사인 세타가 8이 나와야지 여기 식이 맞죠? 요게 8이겠네요. 그러면은 수평 도달거리 대문자 R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수평 속도 성분의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 8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시간은 0.6이니까 정답은 4.8m가 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지? 쉽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서 차근차근 그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왔다면은 쉽지 않지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너네가 이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제공했던 그 포물선 운동에 대한 그 문제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펴볼게요. 문제 프린트를 한번 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프린트를 펴볼게요. 포물선 운동. 어려워도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가능하면 직접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를 좀 추천을 할게요.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 지금 보면은 레벨 1, 2, 3가 있는데, 레벨 1은 시험에 나오기 어렵고, 레벨 2 정도 문제와, 그 다음에 레벨 3 정도의 문제가 자유롭게 좀 출시가 될 거예요. 지금 레벨 3를 보면 거의 뭐 가관이야, 그지? 공중에서 막 충돌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막 동시에 막 이렇게 발사해가지고 막 만나고 막 어렵지만 차근차근 레벨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쪼렙이니까 레벨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1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연직 아래로 갈 때와 연직 위로 갈 때 식을 한번 쭉 써보면 되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적어주지 않을게요. 정답을. 다음 2번.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프린트 나와 있으니까.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의 경우에 시간 속도와 시간 변이 그래프 한번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 속도가 V0인 연직 위로 던졌을 때 물체가 올라간 최고 높이가 5m였다. 이때 물체의 초속도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힌트가 지금 최고 높이가 5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일단 최고 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순간의 속도가 얼마인 거야? 이 순간의 속도가 0인 거죠. 그러면은 이 식을 써주면 되겠네. 나중에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2GH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여기서 처음 속도가 나중 속도가 없고 처음 속도가 V0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가 5기 때문에 V0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이 되네요. 그럼 V0가 얼마가 되는 거야? V0는 10이죠. 10. 정답은 10.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초속도 알았다. 그럼 최고점에 갈 때까지 걸린 시간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번 공식? 첫 번째 공식. V는 V0 더하기 빼기 GT에서 GT1이라고 할게. 최고점이니까. 여기서 나중에 속도는 0. 처음 속도는 10 빼기 10 곱하기 T1이기 때문에 T1이 얼마가 나오지? 정답은 1초.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네요. 그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높이가 h인 곳에서 초속도가 v0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바닥에 도착했을 때 원래 위치에서부터의 수평 도달거리 r을 v와 대문자 h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친구는 지금 수직 방향의 속도가 없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속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t값을 한번 구해볼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지? 그러면은 네 세 번째 공식에 의해서 우리 두 번째 공식에 의하면은요
H는 V0T 더하기 빼기 운동하는 방향으로 지금 중력 받는 거니까 더하기 2분의 1 GT의 제곱인데 지금 수직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 방향. 수직 방향은 처음 속도가 있어 없어? 수직 방향은 처음 속도가 없기 때문에 H는 2분의 1 GT의 제곱에서 지금 대문자 H 바닥까지의 높이 대문자 H는 2분의 1 G 바닥까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할게요. 요 식이 성립을 하죠. 그러면은 T1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T1이라고 하는 거는 T1은 G분의 2H 루트 시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평 도달거리 대문자 R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수평 속도 V0 여기 지금 V0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요. V0 T1이 되는 거고 여기서 V0에 곱하기 루트 G분의 2H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한번 아래 내려 볼게요. 이번에는 지면에 닿는 물체의 속력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이 공이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의 성분, 속력의 속도, 이 속도에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고요. 요거는 얼마냐면 V0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수직 방향의 속도는 지금 우리가 구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중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봐야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이 순간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 방향, X방향 성분, 수평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의 성분을 합한 건데 그냥 더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였지? 벡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이 수직 방향의 속도 한번 구해볼게요. 수직 방향의 속도. 우리가 위에서 바닥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아까 얼마였냐면 시간이 얼마였지? 루트 G분의 2H가 아까 걸린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은 이 수직 방향의 속도는 처음 속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처음 속도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 수직 방향의 속도는 Vy라고 할게. 수직 방향의 속도는 G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처음 속도가 없고 그 다음에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줘야 수직 방향 속도가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바닥까지 걸린 시간이 T1이었기 때문에 GT1인데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루트 2GH가 바로 바닥에 도착했을 때 수직 방향 속도가 되는 거고요. 루트 2GH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속도를 선생님이 V라고 해볼게. 이 V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V 값은 벡터합이기 때문에 V제곱은 뭐가 돼야 돼? V0의 제곱 더하기 루트 2GH의 제곱과 똑같아야 돼요. 벡터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돼야 돼? V0의 제곱 더하기 2GH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V값은 루트 씌운 거에 V0의 제곱 더하기 2GH 이게 바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 물체의 속력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요. 요건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잘. 자, 수평 방향의 속도는 V0를 변치 않고 수직 방향의 속도는 자연학화하는 물체의 운동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요 속도가 나왔는데 요거 두 개를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라 벡터합을 이용해서 제곱이 제곱 더한 거랑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V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도 풀 수 있거든?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가지고도 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은 이 친구가 H 높이에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0의 제곱이고요.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위치 에너지가 mg의 h가 되죠. 그런데 바닥에 왔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고?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위치 에너지가 없죠.
두 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mv의 제곱은 2분의 1 mv 제로 제곱 더하기 mgh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사라지는 친구들은 m은 사라지고요. 남은 거는 양변에 곱하기를 해주면은 v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gh지? 결국에 v가 얼마가 나와야 돼? v는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서 구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각종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방식대로 풀자면은 앞서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자 학습하고요. 우리가 남은 시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차근차근 학습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